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이내. 남편과 결혼한 지 2개월 차 되는 신혼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시댁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차남이어서 집에서는 없는 취급당했지만 사회인이 된 순간부터 갑자기 집에서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매달 엄청난 액수를 송금해달라고 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용돈을 주는 건 당연하잖아. 이게 입버릇이었습니다. 게다가 집에는 놀고 있는 장남도 있었습니다. 장남은 그저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멋대로 컸고 지금도 시부모님은 장남의 어리광을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올 때여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아가, 연말연시 때문에 그런데. 연말연시는 매년 집에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올해는 언제쯤 올 예정인지 물으시길래 대답했습니다. 올해는 마지막 날인 31일에 갈게요. 어머? 29일이지 않았니? 매년 그렇게 했잖아. 어라? 지훈 씨한테 못 들으셨어요? 사실 이번에 갑자기 승진하게 되어서 지금 그 준비 때문에 바빠서 연말은 못 갈 거라고 해요. 그 말을 하니 처음 듣는 소리라면서 평소처럼 불평하면서 화냈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말을 먼저 말해주지 않는 거니? 너희는 그런 점이 문제다 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훈이는 승진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올해는 저만 갈게요. 어쩌면 나중에라도 올지도 몰라요. 뭐 알겠다 아가. 너한테는 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서 되도록이면 빠르게 와줬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말하고는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그걸 듣고서는 엄마가 뭐래? 라고 하면서 되물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면서 평소랑 똑같지 뭐 하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래도 이번 연말만 지나면 끝이야. 응, 그렇네. 우리 부부는 이번 연말에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지금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말이 다가왔고 나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바로 대청소를 도와달라는 듯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욕조에, 화장실에, 불단, 그리고 선반 정리에 현관 청소까지. 거기 아직 덜 됐다. 네. 나는 평소처럼 이곳저곳에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다는 둥, 먼지가 남아있다는 둥, 입만 열면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요리를 해도 똑같았습니다. 우리 입맛이 아니라는 불만을 내뱉기만 합니다. 그게 끝나면 떡국이랑 설 음식 준비를 하도록 하렴. 네. 시어머니나 시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편안히 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나를 한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 걸까? 하지만 굴하지 않을 겁니다. 청소도 요리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제아의 종소리도 듣지 않은 채 바로 잤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나는 아침이 되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시댁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 갑자기 없어지다니 어떻게 된 거니? 해두라는 건 다 한 거니?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답게 집안일을 잘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였습니다. 문제없이 잘 해놨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화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보세요 라고 말하니 몇 분 후에 납득할 수 없다는 투로 확실히 잘 해놨네 하면서 수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그럼 설 음식은 해놨니? 어제 내가 말했잖아.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대체 어딜 간 거니? 설 음식은 냉장고 안에 있어요. 대체 언제 이걸 만들어 둔 거니? 분명 어제 바빴을 텐데. 아, 집에서 만들어 온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아니, 그것보다 지금 어디니? 설마 어제 왔는데 바로 집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된다. 아직 할 일이 산더미같이 남았단 말이야. 그런 시어머니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 못 들으셨나 보네요. 뭘? 남편은 최근에 갑자기 승진하게 되어서 해외 지사의 지점장으로 가게 되었고 연말에 이미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말을 전했더니 남편이 단신 부임이 된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그럼 지훈이는 지금 해외에 있다는 거네. 그러면 더더욱 이쪽으로 돌아와야지.
단신부임으로 발령난 거면 아가, 너는 이제부터 우리랑 같이 살도록 하렴. 이번 기회에 신부 수업을 제대로 알려주도록 하마. 네?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혼자서 마음대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다고 했지? 그럼 딱 좋네. 같이 살게 되면 월세도 안 내게 되고 말이야. 아, 그리고 지훈이한테 이번 연도 용돈에 관해서 전달해두렴. 한 사람당 100만 원씩이면 될 것 같다고. 이쪽으로 못 오니까 이 정도는 줘야지 않겠니? 그리고 우리들 온천 여행도 가고 싶으니까 여행 비용으로 150만 원도 같이 보내달라고 해. 마음대로 말하는 시어머니한테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큰 소리로 화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시댁에 갈 일도 돈을 보내줄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기 엄청나게 기대되실 텐데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시댁에서 살지 않을 거예요. 뭐? 처음으로 해외에서 사는 거니까 남편이 불안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과 이미 가벼운 짐들은 해외로 보내놨다는 걸 말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것도 해외로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저쪽으로 가면 자주 뵙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이번 연말은 잠깐이라도 제가 얼굴을 비춘 거예요. 그런 말을 갑자기 하면 어떡하니? 그럼 용돈은 어떻게 되는 거니? 용돈은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을 거라고 하니 수화기 너머에서 꽥꽥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부모한테 소홀히 하는 거냐부터 이러니까 차남은 안 되는 거야 등등. 장남은 집에서 부모를 돌본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주버님한테 용돈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지훈 씨는 차남이다 보니 되먹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참견하기도 싫으시죠? 아니, 그래도 장남은 아직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월급도 없고, 그리고 35살이나 됐는데 이제 와서 일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니? 아, 죄송해요. 이제 슬슬 탑승해야 돼서 끊을게요. 그럼 어머님, 이제까지 감사했습니다. 잠깐 기다려. 너 절대로 용서하지 뭐. 나는 전화를 끊고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집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니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계획은 한 달 전부터 세웠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행동과 자신의 집에 넌더리가 났었습니다. 왜 내가 번 돈을 그런 사람들한테 넘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외 정근을 기회로 시댁과는 연을 끊기로 한 겁니다. 해외로 이사를 했고 주소를 말한다고 해도 시댁은 절대로 해외까지 올 수 없습니다. 일부러 연말에 시댁에 들른 건 부탁받은 물건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후 미국에 도착해서 남편과 만났습니다. 싫은 일을 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남편은 사과했지만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후 소문으로는 시어머니가 남편의 회사에 해외 전근에 관련된 사항을 취소해달라고 직접 따지러 갔지만 쫓겨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시댁은 우리 가족과 연락을 시도하려는 모양이지만 시댁은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집에서 내쫓았기 때문에 남편의 교우 관계도 모릅니다. 제발 포기하고 장남한테 일하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한편 우리들은 출세를 하게 되어 연봉이 올랐고 게다가 매월 용돈을 보내는 일이 없어지니 미국에서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본사에 이동이 확정되었고 출세 코스를 순조롭게 밟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져서 친구도 생기고 우리들은 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비밀인데요. 사실 우리는 연애 한 번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친정집에 가기 위해서예요. 지금은 아이도 태어나고 우리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